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 12월 6일 목요일날 인사드리겠습니다. 약세장이 지속하고 횡보장세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락할 것 같이 하다가도 찔끔 또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우리의 못된 세력님들인데요. 진짜 여기 진짜 여기 머리 끝까지 아까 낮에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까지 골치가 진짜 지끈지끈 거리더라고요, 진짜. 그렇게까지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피곤하게, 아니면 되게 지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시세를 조작하고 흐름을 만드는 그런 세력들은 뭔가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생태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뉴스를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처음 뉴스는 Q10에서 암호화폐 전용 온라인 마켓 큐브를 오픈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큐코인을 선보인다고 6일날 밝혔다는데, 여기서 이제 이 뉴스에 관해서는 뒤에 따로 이제 빼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비트렉스가 11일날 제로엑스 상장 공지라고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11일날 제로엑스 시가총액 27일을 USD 마켓에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라고 여기 나왔는데, 어쨌건 지금 뭐 이런저런 뭐 상장이 여기저기, 코빗에서도 카이버 네트워크랑 GNT 골렘이라고 그 코인을 이제 상장을 시켰는데 시세가 뭐 상장빨도 없고 그냥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중형급 대형급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알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상장한다. 그리고 짜잘한 어떤 그런 인지도 없는 코인들이 아니라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골렘 GNT 같은 거, 그리고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다 지난 기간 동안에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사실. 물론 가격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미할 정도로 엄청나게 몇십 토막이 나 있긴 하지만, 저는 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있어 본 이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빗 같은데 뭐가 상장한다 이러면 그런 어떤 코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거를 보통 보면은 코빗에서는 상장을 시키더라고요. 물론 비트렉스에서도 상장시킨과 동시에, 그리고 악재 속에서도 이렇게 제로엑스 같이 이제 상장을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의미가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비트박스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라인 쪽에서 이제 하는 거. 그래서 비트박스 거래소가 오는 10일 16개 거래 페어 상장 폐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저 아까 이걸 읽어봤거든요, 살짝. 근데 어떤 의도로 이걸 할지는 저도 이제 되게 궁금은 해요, 솔직히. 그래서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사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가 오는 10일 리더마켓에서 16개 거래 페어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코인들 있잖아요. 벳이라든가 아니면 질리카, 큐텀, 그리고 REP, 그리고 CBIC 같은 거, 그리고 엔캐시, 그리고 OMG 있죠, 여기. OMG, 그리고 엘프, 그리고 SNT, 그리고 SNT는 얼마 전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원래 상장 등업을 안 시켜주는 그 코빗에서 이거를 상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SNT가 시린하고 무슨 관련이 뭐 없다 이런 걸 오피셜하게 안 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지금 코인 개발사들이 지금 호재를 사실 숨겨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살짝 던지는 거는 그냥 잽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스트라이크, 어퍼컷, 펀치 같은 그런 강력한 어떤 호재성 그런 거는 아마 조금 뒤로 다 밀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트코인 골드 또 있죠. 비트코인 골드 CEO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농락을 했어요. 개발팀이 가지고 있는 전체 분량을 다 팔아먹는다 그랬다가 하루 지나고 나서 팔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막 번복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비트코인 골드에 관해서. 이렇게 장난을 칠 때는 보통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있을 때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찰리리가 운영하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이런 전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라이트코인을 전량 다 매도를 하고 뒤로 빠져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라이트코인은 지금 없어지지 않은 코인으로 확정이 된 상태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솔트도 있고 RDD도 있고 디지바이트, KNC, 카이버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밑에 있는 어떤 그 관련 코인들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진짜 다 괜찮은 코인이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네,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비트박스 거래소에서 거래 페어를 상장 폐지한다. 그냥 그렇게 보지 저는 엄청난 부정적인 뉴스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베네수엘라 페트로 자국민들은 회의적이라고 해서 베네수엘라에서 페트로를 이제 찍어내서 자기네 나라가 이제 무너져가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페트로 달러를 이제 그 석유하고 패킹돼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이제 대통령이 추진을 했는데 자국민들은 회의적이라고 나오는데 향후 이제 지켜볼 일일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를 정부의 더러운 돈을 세탁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콜롬비아에서 근무 중인 베네수엘라 국적 소프트웨어 개발자 파비안 카마초는 페트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여기 나오는데, 뭐 지켜볼 일이긴 하죠. 이 뉴스 한 문장만 보고 어떻게 딱 이렇게 딱 하긴 좀 뭐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쪽에 보시면 빗썸이 오늘 오후 이오스트랑 폴리메스를 상장 공지했다. 이게 6일날이죠. 그래서 서비스는 오후 2시부터 오픈된다라고 나오는데, 상장빨이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빗썸 같은 여우 같은 그런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알트코인 또 2개를 또 상장을 시켰죠. 그리고 코빗도 상장을 시켰다는 거에 저는 의미를 둘게요. 분명히 자기네 어떻게 만약에 상점이라고 봤을 때 그 상점을 재오픈하기 위해서 재고품 정리하고 물건을 계속 속간해서 신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단계다. 시장이 망할 것 같으면 거래소 자체를 완전히 딴 사람한테 그냥 넘겨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안 좋은 쪽으로 막 흘러가겠죠. 근데 빗썸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Q10에서 하는 그것도 빗썸하고 분명히 관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가운데 쪽에 보시면 필립 넌 바이낸스 넥스 BTC 지배력 위협할 것이라고 해서 바이낸스에 관해서 뉴스를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것저것 요즘에. 그래가지고 해치펀드 블랙모 그룹 앤 웰스체인 그룹의 필립 넌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의 탈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 덱스가 BTC의 지배력을 위협할 것이라며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서 이뤄지면 BTC 블록 크기의 결함을 드러내며 BTC 거래 수수료가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고 여기 나오는데, 바이낸스가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 장악력을 키워갈지 모르겠지만 바이낸스가 내년 싱가포르에서 뭐 블록체인 페스티벌인가 뭐 그런 거를 자기네가 주체적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그런 것도 1월 19일 날인가 아마 할 거예요. 좀 이따가 다른 데서 뉴스를 같이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이 뉴스를 보면서는 바이낸스가 중국 자금하고 뭔가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근데 그게 내년 상반기다라고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 연말에는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저도.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긍정적인 우상향 할 거는 저는 2019년, 2020년에는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뉴스 보시면 이거는 누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는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13, 공포 심리 심화. 지금 심화 단계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 5일보다 6포인트 내린 13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에 대한 공포 심리가 전날보다 심화됐음을 의미하며 여전히 극단적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한다 라고 나오는데, 13에서 여기서 만약에 6으로 떨어지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고. 또 하나, 만약에 공포지수가 만약에 98이나 예를 들어 82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저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쨌건 심리적으로 저 자신도 되게 많이 골치가 지끈지끈거리고 막 이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매 한 가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땡땡이 같은 그런 세력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는 규제 안도 분명히 뭔가를 뒷구녕에서 만들지만 앞에선 뉴스에서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페이크를 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되게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저 또한 얘네 이 사람들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장난하나? 이런 딱 이렇게 뭐 쌍욕이 나올 정도까지 막 혼잣말로 막 그렇게까지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얼마나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횡보를 시켰고, 그리고 중요한 건 횡보를 이렇게 시킨 상태에서 지금 뉴스 갖다 사람들을 갖고 놀잖아요. 아무리 주식이라고 해도 이렇게 심할 정도 이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근데 여태까지 사람들 개인 투자자를 갖고 논 것 중에는 아마 최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바이낸스가 내년 초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인 싱가포르를 진행한다 라고 여기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 이제 19일부터 22일까지예요. 1월달. 근데 1월달에 벡트 거래소 오픈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죠. 한 번 더 미룰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ETF도 그렇고 다 몰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월달, 2월달, 3월달 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만약에 올해 지금서부터 지나서 한 18일날 안까지 만약에 무슨 일이 없다면 연말에 만약에 조금 그렇게 하고 내년으로 만약에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조급한 마음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솔직히 머리는 아프고 기분은 되게 안 좋지만 어쩌겠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칼을 뺀 건데 내가 뭔가 목표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인내해야 할 구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이스에서는 제가 이제 볼 게 오늘은 뉴스가 이렇다하게 나올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 보시면은 근데 제가 쿠팡이 이제 소뱅에서 손정희가 돈을 계속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계속해서 돈을 넣었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쿠팡이 소비자 만족도 으뜸 쇼핑앱 평가서 1위를 기록했어요.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쿠팡이 로지스틱이라고 화물 운송에 관해서도 다른 그러니까 그 이커머스 업체가 배송하는 거에 관해서도 어떻게 보면 내년서부터 자기네들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물류에 관해서도 이제 관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쿠팡을 같이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탑5 쇼핑 앱 사용자 분석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안드로이드하고 iOS 통합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데가 쿠팡이고 그리고 녹색이 G마켓. 예, 그래서 어쨌건 일간 사용자도 쿠팡이 1위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월간 사용자도 쿠팡이 1위고 또 여기 주간 사용자도 다른 데랑 엄청나게 차이가 지금 많이 나죠.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그리고 일평균 사용시간도 13.7로 쿠팡이 1위 그리고 2위가 위메프 3위가 11번가예요. 총 설치 기기수도 쿠팡이 2039만 개로 가장 많아요. 모바일 쇼핑 앱 이용자들이 최고로 뽑은 앱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IG AWOX 모바일 마켓 인텔리전스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서 발표한 모바일 앱 시장 분석 리포트 대한민국 탑5 쇼핑 앱 사용자 분석에 따르면 쿠팡은 다우 월간 사용자, MAU, 주간 사용자, 일평균 사용시간, 총 설치 기기수 모든 지표에서 1위를 기록했다. 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쿠팡이 아마 앞으로 선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LG U+를 향후를 기대한다고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결론이 아직까지 나지 않았지만 5G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분명히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 관해서는 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쿠팡은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손정희가 생각하고 손정희가 바라봤던 그림은 마저 맞게 돌아가고 본인이 그리는 그림에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고 있고 거기에 사실 껴있는 거는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리플이 있고
그리고 오미세고가 있다는 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쿼시 코인도 아시죠? QASH. 지금은 시세가 비트코인 캐시도 되게 헐값이고 오미세고도 그렇고 다 막 그렇지만 분명히 잘 적절하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마 나중에 분명히 생각보다 많은 기쁨을 아마 분명히 누리실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고객들의 사용 패턴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학습해 앞으로 고객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품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다. 이 기능을 통해 올해 3분기에만 약 500만 개의 상품이 고객들의 장바구니에 담겼다. 라고 나오는데 제가 사실 쿠팡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쿠팡 깔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긴 할 거예요. 한편 쿠팡은 지난달 글로벌 펀드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것을 끝으로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한 거죠. 쿠팡에 관해서 종지부를 딱 찍은 거죠. 누가 이제 관련이 돼 있나. 시세가 되게 재미가 없고 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쿠팡 같은 거나 아니면 빗썸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뭐 빗썸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비트메인하고 관련된 사업들 그런 게 루머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분명히 지금 쿠팡이 1위를 차지했듯이 그런 결과가 분명히 손정의가 손대고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비트코인 캐시, 리플, 오미세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로 물러날 생각도 없고 끝까지 갈 거예요. 저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좀 전에 이제 코인에스 뉴스에서 말씀드린 건데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개최라고 여기 12월 6일 날 나온 건데 1월 1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려 컨퍼런스 해커톤 등 구성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영역 다툼 그리고 자본 전쟁 그리고 무역 전쟁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크립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낸스는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컨퍼런스 해커톤인 바이낸스 사프, 세미나 등이 포함된 블록체인 축제인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인 싱가포르를 개최한다. 각국 규제당국 인사와 투자자, 연구자, 기업가, 개발자 등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바이낸스가 블록체인 업계의 현황과 노하우, 지식 등을 공유할 전망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거하고 3일 동안 열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샹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는 아시아의 금융 테크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행사를 열어 기대가 높다면서 글로벌 블록체인 주역들을 한데 모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통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잼핑 리우 버텍스 벤처스 파트너 에릭 밭 밀테번스 리플 수석 부사장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 다옹페이 네오 창업자 패트릭 다이 퀀텀 창업자 등도 연사로 나선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나열돼 있는 코인들이 가격이 되게 형편없고 그래가지고 별의 별 루머가 다 나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 까진 상태에서 디스를 치면 어쩌자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해 있을 때 디스를 쳐가지고 그랬으면은 개인 투자자는 그 말을 듣고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데 지금 같은 가격에 만약에 패닉셀을 유도하면 그거는 저는 좋은 언급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바이낸스가 내년에 싱가포르에서 이런 거대한 어떻게 보면은 컨퍼런스를 여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되게 중요한 코인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코인들은 스캔 코인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전혀. 어쨌건 중요한 건 끝까지 가보면 지금 중국 관련 코인들에 관해서 뭐 멸시를 받거나 아니면 그거는 뭐 사장되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개 중에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결과는 분명히 내년에 나오고 어쨌건 중요한 건 세계에서 지금 경제 패권 흐름은 동아시아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되게 사실이에요. 체스메이커가 경제를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움직여서 예전에 이제 그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기고 그리고 서양에서 다시 동양으로 옮기고 할 때 그게 무슨 뭐 미국에 주체되는 세력이 그러니까 중국에 뭐 투자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체스메이커라는 사람들은 연극의 대본을 쓰는 사람이라 중국에도 껴있지 않고 미국에도 껴있지 않은 세력이라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딱 구분을 해요. 뭐 미국 코인, 뭐 중국 코인,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스메이커, 그러니까 세상을 조종하는 그림자 금융 세력 중에 이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악을 만들고 선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싸움을 붙여서 거기서 이득을 뽑아내는 게 그 사람들이지. 무슨 뭐, 예? 애들 뭐, 저기 뭐야,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Q10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이건데, Q10이 블록체인 쇼핑몰 큐브루 암호화폐 시장 도전장이라고 여기 이게 있어요, 뉴스가. 그래서 Q코인으로 결제, 그래서 암호화폐 활용도 높여 블록체인 시장 이끌 거. 근데 보세요. Q10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 직구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잖아요. 근데 이게 암호화폐로 결제를 끌어낼 수 있게 그걸 해요. 근데 첫 번째로 먼저 자기네가 먼저 만든 코인을 여기 넣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빗썸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잖아요, 이거랑.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나중에는 분명히 거래소랑 연동시킬 뭔가 커넥션을 분명히 라인을 만들 거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Q코인만으로서 결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다른 어떤 코인들도 분명히 여기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히 점진적으로 구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6일 글로벌 쇼핑몰 Q10은 암호화 토큰 안으로 결제 정산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쇼핑 플랫폼 큐브를 홍콩에 오픈하고 암호화 토큰 Q코인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큐브에서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돼 에스크로 안정성을 높였다. 상품 판매 시 거래 수수료가 무료여서 Q10에 입점한 15만 명의 글로벌 셀러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Q10의 물류 자회사인 QX와 연계해 국제 배송도 국내 서비스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플에 관해서 이렇게 쭉 사진이 나오고, QB라고 읽어대요. QV라고 읽어대. 그렇게 나오고 있고, Q10은 최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맺고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인 빗썸 캐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자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암호화폐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 편의성을 제고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다. Q10 관계자는 아시아 전역에서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상품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들과 연계한 새로운 전자상거래 패러다임으로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여기 나오죠. 어쨌건 중요한 건 Q10도 아마존이나 알리바바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연계될 거라고, 저는 아마존도 분명히 블록체인 관련해서 분명히 데이터 센터를 열고 그걸로 아마 결제를 추진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지금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전체적인 볼륨이나 아니면 시세가 되게 별볼일 없고, 세력들은 뭐 어떻게 보면 정부나 매스컴을 이용해서 무슨 규제를 한다 안 한다, 뭐 G20에서 어떻게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하고 있고 페이크하고 그렇게 해서 혼란을 주고, 시세도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좀 오를 것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떨궈놓고 그 상태에서 또 횡보하거나 살짝 밑으로 뺐다가 또 손절할 마음 생기면 또 거기서 한 200불 올려. 지금 패턴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시장이 만약에 죽을 시장이면 왜 폴로니엑스, 코빗, 비트렉스, 업비트,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런 코인베이스도 G캐시를 이제 상장을 시켰잖아요. 예, 그거를 제가 오늘 빼먹었네요. 코인베이스도 G캐시를 상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다음 차순위 어떻게 보면 스텔라거든요. 그래서 상장바를 분명히 못 먹지만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도 아무 코인이나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제 그러니까 리스트업을 시켜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글로벌 거래소라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래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래소들이 그렇게 하나둘 코인들을 상장시킨다는 의미 자체를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뭔가 시장에 뭔가 훈풍이 돌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폐장할 것 같으면 뭐하러 지금 상장을 계속해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건 저는 지금도 매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모든 상황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격도 좀 약간 무식할 정도로 끈질기는 면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 세력이란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지리한 장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분명히 돈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개미를 어거지로라도 털어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예.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